택배를 진짜 반가워하잖아요. 띵동하면 택배다! 뭐 그런다고 하는데 택배 때문에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한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위해서 선물을 주기 위해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프리미엄 패딩을 택배로 주문을 했는데 이 패딩의 가격이 260만 원짜리 패딩입니다.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 패딩을 받으면 우리 아내가 좋아하겠지? 기다렸습니다. 네. 드디어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빨리 오늘 가서 아내 줘야지 하고 찾으러 갔는데 택배가 없는 겁니다. 그냥 택배가 없어도 그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260만 원짜리 택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 기사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집 앞에 배송을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받은 거예요. 네. 고객센터에 택배가 분실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접수를 하고 택배 기사분께 동의를 구하고 CCTV 동선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택배는 비대면 배송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문 앞에 두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분은 누가 혹시 집어갔나? 분실됐나? 그런 생각도 하셨고 불안한 마음에 CCTV 동의를 구해서 쭉 훑어보셨을 거예요. 홍종선 기자님. 네, 그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택배 기사가 같은 아파트에 같은 호수는 맞는데 옆동에 같은 호수로 아이고. 배달을 했던 그랬구나. 겁니다. 아이고.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택배 기사가 당연히 잘못 배송된 집으로 물건을 찾으러 갔겠죠. 네. 그게 그대로 상자채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주인이 얘기합니다. 나 그거 뜯어가지고 벌써 몇 번 입었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 상황을 이 선물을 했던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던 남편에게 택배 기사가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뜯어서 입어보셨다는데요. 아니 왜 남의 옷을 입었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옷을 입어본 분, 말하자면 오배송을 받은 분이 얘기합니다. 저는 저한테 온 선물인 줄 알았어요. 아하. 그러면 내가 뭐 정품 박스나 보증선 이미 다 버렸지만 쇼핑백에 담아서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 황당한 사건이 있어요, 대체 최단비 변호사님. 아니 이 남성이 아내의 선물을 위해서 260만 원짜리 택배를 주문을 했을 때에는 정품 박스와 보증서도 없이 남이 몇 번 입은 옷을 쇼핑백에 담아서 아내에게 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이렇게 주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배송 받은 이웃 주민에게 이미 몇 번 입으셨으니까 제가 원래 정품 가보다 싸게 그냥 팔겠다. 구매하시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웃 주민이 나는 구매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답답해서 사연을 올린 겁니다. 아니 남의 이름과 다른 집의 동호수까지 버젓이 적혀 있는 걸 알면서 비싸들으니까 입고 모른 척하려고 한 게 아니냐.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이 고민글을 올리신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은 뭐 택배를 빼고는 생활이 안 된다고 이제 말할 정도로 그게 과언이 정말 아닐 거예요. 하루에도 몇 개 정말 택배가 집 앞에 오는데 근데 보세요. 택배를 여러분 받아보셔서 아시잖아요. 택배를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누가 보낸 거지 다 짐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누가 보낸 거지? 내가 시킨 게 왔나라고 먼저 보낸 사람 운송장 다 확인하잖아요. 김복준 의원님. 맞습니다. 이거 포장 박스에는 그 수령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분명히 적혀 있죠. 거기다가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60만 원의 고가예요. 이 고가의 물건은 누구나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니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누가 보냈는지 반드시 확인하지 않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선물인 줄 알고 덥석 입어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 경우는 이 문 앞에 현관문 앞에 갖다 놨어도 점유 상태가 법적으로는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점유해서 이탈된 물건이 아니에요, 저거는. 그렇다면 사실 일선 실무에서 이런 일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경우에 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절도미수죄로 입건합니다. 그래요? 정식으로 형사 입건을 하거든요. 아하. 이분도 형사 입건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략 난감이라서 이 사연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정말로 다시 한번 찾아가서 말이 안 된다면 이건 경찰서에 가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애초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네. 옆동 같은 호수긴 한데 옆동에 배달한 이 택배 기사님은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
근데 뭐 요즘에 택배 기사님도 워낙 고충이 심한데 고충 다 심하시던데.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고 안 묻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요? 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 고가 물건들 주문할 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집에 사람이 없으면 문 앞에 두세요 하고 요청하는 경우 있죠. 맞아요. 그러면 택배 기사가 그야말로 문 앞에 뒀어요. 근데 그 후에 옆집 사람이 가져갔다. 그럼 당연히 택배 기사는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딴데 문 갔다. 앞에 제대로 둔 게 아니잖아요. 엉뚱한 곳으로 배송을 한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배 기사랑 택배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옆집 사람이 알고도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옆집 사람과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를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옷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입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입었던 옷을 입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 입은 사람은 새 옷 구입 비용을 전액 다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혹시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아마 고민을 올리신 분도 최단비 변호사님. 사야지. 왜냐하면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하면 또 조사 그러면. 받으러 가고는 또 번거로움도 있고 또 동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과 또 다툼해야 된다는 게 걸리고 이게 민형사상 고소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이 소송 외에서 합의가 되려면 서로 일정 부분 양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선물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의 고의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오히려 괜히 협의하려고 하면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 더 감정이 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김복진 의원님 말씀처럼 절도 미수 같은 것으로 고소를 하시고 저는 민사소송도 저는 인천 변호사님 조금 생각이 다른데 새 옷까지는 아니더라도 명품은 가치가 있어서 중고가로 몇 번 입으면 떨어지거든요. 그 차액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고 있다면요. 정말로 잘 해결해 보세요. 순간 판단을 잘못했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시는 분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원만하게 잘 해결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